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없으실 거예요. 코닥이라는 회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옛날에 필름 카메라 쓸 때는 저 코닥 필름 아주 뭐 후지 필름 정도는 좀 싼 가격이었어요. 24컷짜리가 한 2,600원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쓰면 코닥은 한 4,000원에 사야 될 정도로 마치 저걸 쓰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느낌들 드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필름만 생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주로 강의하는 분들은 이 사례를 들어서 코닥에다 저렇게 ED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른다는 동사로 코닥드 그럽니다. 신조어가 생긴 거죠. 기업도 조직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른바 코닥드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른바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조직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코닥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못 산다. 창조, 혁신 너무 많이 듣는 단어여서 다소 좀 덜 그냥 쉽게 하는 표현으로 덜 섹시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하면 혁신의 정도를 넘어서서 파괴적 혁신의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코닥이 망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다. 자, 스마트 미디어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 게 스마트라는 단어가 뭐겠느냐. 이렇게 되겠다. 쉐어 마인드. 뭔가 동일한 가치에 서로의 어떤 그 공유하는 가치관 하에서 리스크 테이킹 투게더. 스마트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창업을 하거나 스마트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세상의 변혁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스마트는 그죠? 모든 일이 전산의 개념으로 일괄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가 돼서 그 결과값이 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적 저도로 곧바로 취한되는 경우도 스마트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도나 비즈니스는 거죠. 제도나 비즈니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창이나 내가 가진 창업의 모멘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유효하겠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표자가 됐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은 조직원들과는 쉐어 마인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내 창업 조직에 다가올 그 특정의 위험 요소들에 관련돼 있어서는 리스크 테이킹 투게더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일본 같은 데서는 저런 마인드를 전부 다 통틀어서 어떤 기업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가족 기업의 개념 거죠. 우리 사주의 개념 같은 걸로 평생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했던 겁니다. 저게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는 뭐 그렇게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 스마트한 조직과 스마트한 미디어, 스마트한 세상에서 스마트하게 조직을 이끌고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구태연한 봉건주의적 사고로 기업을 일으키고 창업을 하겠어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이건 조직이건 비즈니스건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 제도건 국가건 간에 동질한 인물, 동질한 가치에 관련되어 있고 좋을 때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치관을 공유해서 함께 어깨 들고 나가는 일들이 보니까는 제일 유용한 가치가 있는 스마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하면 댄디하거나 그죠? 프로세스가 빠르거나 또는 막 연부역광에서 빠릿빠릿하거나 이것도 스마트한 것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게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그 스마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문자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장표는 제가 2주 전에 가서 스마트를 뭘가 좀 설득있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장표를 준비한 그 다음 날 이번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하려는 예제를 들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는 국민소득이 25,000불, 30,000불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고 그죠? 대학 진학률이 거의 세계 2위 내지 3위를 다투고 그죠? 이런 상황에
작금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스마트하다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본질에 관련된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마트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집에 들어가면 다른 건 다 제 집 식구들한테 양보하는데 하나 양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텔레비전 리모컨. 근데도 요즘 리모컨들이 통합 리모컨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TVR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집에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중1인데 저 집 애들은 텔레비 보는 게 제가 권장하는 일입니다. 왜 권장하느냐? 야, 아빠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기자 되고 PD에서 만드는데 저걸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봐라.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요. 그 다음에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스칼라이프 집에 가입하여 계신 분들은 스칼라이프의 19번에 그죠? T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스칼라이프가 직접 운영하는 직사 채널인데 여행 전문 채널이에요. 거기에 하루에 거의 한 번씩 방영하는데 한 7년, 10년 전에 영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이클 포틸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차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모양이구나, 그죠? 근데 그냥 안 하죠, 그죠? 한 100년 전이나 또는 아주 오랜 기간 전에 그 유럽의 누군가가 썼던 유럽 여행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적지의 모습, 또 특정 호텔의 서사 모습, 특정 예술가들이 살았던 예술가 집단 거주지에 관련된 묘사를 중심으로 그 여행을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이클 포틸로가 하는 기차로 하는 유럽 여행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보면 애들과 같이 유럽의 역사 공부하는 거죠. 저는 텔레비전에서 있을 때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회적 중심 제도에서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만 우리가 개념하기에 저희처럼 매스미디어 발달을 사회 발달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는 이유는 단지 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코이볼루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라디오 시대에서 매스미디어, 텔레비전 시대로 넘어갈 적에는 효율적인 매스미디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빨리 많이 전할까? 이게 목적이었는데 20세기 후반에 이른바 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미디어계가 발생을 하고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단말기와 연결이 됐을 때는 과연 미디어 빅뱅이라고 일컫는 이 다음 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발전의 단계는 뭐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업하고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적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정책 화두가 뭐였습니까? 창조경제죠, 그죠?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개편해야 되겠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미래과학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과학부는 이름에도 이런저런 거 있지만은 몇 개의 기존 업무의 부처의 업무를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방송 중에서도 케이블 텔레비전과 같은 뉴미디어는 케이블이 뉴미디어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뉴미디어는 방송통신원에 두지 말고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뭐냐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방송계 뉴미디어를 중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라 살림에 도움되는 거나 미래의 후속 세대들에게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사회적 유산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단순히 방송이 드라마 또는 보도, 예능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제도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 초창기에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명이 돼 있어서 이게 근대 사회 형성의 기제가 됐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봉건 사회에서는 영주나 그 다음에 국왕 이외에는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서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왕의 뒷담화도 좀 해야 되겠고 우리가 각성하자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늘 만나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전파 속도하고 확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쇄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긁어서 그죠? 써서 뿌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차가 더 발전하고 기차가 더 발전해서 하니까 먼 지역까지 그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뭐가 됐습니까? 전신, 그죠? 모르스 부호. 그 다음 단계 뭐가 됐죠? 전화. 그 다음 단계에 라디오, 텔레비전, 동시에 영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동일 권역 내에서 주파수로 한정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위성을 통해서 넓게 쏘는 거죠. 넓게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계를 더 넘어서 이제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심지어 방송 아닌 정보도 누구나 손쉽게 폭넓게 전달하다가 그 다음에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무선 인터넷과 연결되니까는 전 국민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 전달이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면 매스미디어 단계의 첫 출발로서 인쇄술에서 사회변혁의 단초를 찾았던 저희 같은 미디어 학자들은 이제는 모바일 단계에서, 그죠? 모바일 단계에서 사회 변화의 단초를 찾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하면은 단순히 이런저런 예능 오락의 전달 과정이 아니라 코이볼루션인데 이 단계의 의미가 뭔지에 관련된 고민과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1983년에 누가 그랬대요. 이제 신문방송 학자들이 하와이에 모여가지고 퍼먼트 인 더 필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 발제했던 조지 거버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막간에 의해서 저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신문방송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어린애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하면 텔레비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 배양 효과 이론 그렇게 말하는데 연구를 해보면 미국의 어린애들은 미국에서 경찰관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5%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는 빈도수가 어린애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빈도수만큼의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경찰관 수는 채 1%가 안 되는 숫자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애들은 워낙 등장을 많이 하니까 온 주위에 경찰관 안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게 당연히 생각하니까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어린애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텔레비전에서 피 흘리는 거 하지 마세요. 또 남녀관계 뭐 이런저런 거 야한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조지 거버너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양반이 83년에 무려 30년 전에 저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칼 막스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그죠? 30년 전에 그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연구는 자본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 관련된 연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연구였을 것이다. 30년이 됐는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거 2014년으로 조지 거버너가 주용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칼 막스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의 주된 일은 자본의 연구, 자기 애가 굶어 죽는데도 저 연구에 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본론 연구에만. 자기 애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석진 골방에서 자본 연구했던 칼 막스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 그가 아마도 하는 일은 카톡하는 일일 겁니다. 카톡하는 일. 네이버에서 자료 찾고, 그죠?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심심하면 애니팡이나 사천성 이런 거 할 겁니다. 그죠? 2014년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신문방송학자들은 사회 변혁의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이게 매스미디어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과목의 제목처럼 과연 뭘 할 거냐? 스마트한 시대에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 과목을 수강한 것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 제일 핵심 사항인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공학도는 공학적인 사회 변심에 관심이 있고, 그죠? 정치학도는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처럼 미디어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보는 사람은 미디어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까 5분 전에 설명하다가 잠시 제가 다른 길로 갔다 왔는데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적에 많은 사회 비판론자들이 삼성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관점 중에 하나는 삼성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죠? 애플처럼 뭐 이것저것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삼성 같은 데가 궁극적으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소프트웨어도 만들고요. 디바이스도 만들고요. 그 다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른바 미디어용 컨텐츠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CPND계를 다 장악을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되어 있는 기타 복잡한 사회 제도를 관심 쓸 것 없이 사회에서 누구나 정신적으로 영감받거나 교감할 수 있는 그 산업의 기본 틀거리를 삼성이 주도하는 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플랫폼이 삼성 플랫폼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창조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정책 아젠다에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도 그런 것들입니다. 자, 30년 전에 누군가가, 그죠? 조지 거버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진실성에 빗대어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시대라고 논의했던 게 지금의 시대와 치환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애가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걸어서 노력했던 자본론 연구에 몰두했던 칼 막스가 2014년에 지금 우리 옆에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저같이 커뮤니케이션 중심론자들은 그렇게 사회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변화의 중심은 모바일입니다. 그죠?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덕후 아저씨의 모바일이 아니라 모바일. 올 2월 달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14에 기조연설자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이수구 대표하고 페이스북의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런 국제 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을 누가 초대되면서 그 한 해 산업의 기조가 뭘 건지를 예시해 주는 일이거든요.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아마 여러분은 기회가 없을 텐데 5월 12일인가요? SBS가 12년째 이제 하고 있는 11년째 하고 있는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개별 참여 신청을 하면 될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이제 저는 참여하는데 그 행사가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냉장고 보내봤자 소용없죠. 왜? 전기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분들 거의 벗고 지내는 분들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흙먼지가 많이 있는 데서 생활하니까 어떡합니까? 세탁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세탁기 우리처럼 통돌이 드럼 세탁기 같은 거 소용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 자전거를 붙여서 자전거를 열심히 페달을 저으면 근조까지는 필요 없고, 그죠? 그냥 그 단계의 얇은 아프리카 분들이 주로 입는 면티 정도의 세탁이 한 5분이나 10분 정도의 자전거를 져서 생기는 전기 발생량으로 세탁이 되는 세탁기가 아프리카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에 필요한 세탁 기술의 사회적 기술화인 겁니다. 그죠? 냉장고 굉장히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전기가 없는데, 그죠?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을 먹일 만한 우유를 타먹일 만한 물을 신선하게 보존한다거나 또는 약재를 신선하게 이런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그마한 냉장고에, 그죠? 압축 압냉 기술만 잘 만들어서 자전거를 한 30분만 누군가가 열심히 지어서 어린애들이 운동 않거나 또는 기타 질병 때문에 비만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붙인다고 그러면 그 냉장고는 아무리 큰 전전 냉장고보다 아프리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게 사회적 기술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 베스트, 모바일 최적화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특정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에 모바일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퀴즈 아닌 퀴즈. 우리 주위의 가전제품 가운데서, 그죠? 24시간 늘 켜져 있는 가전제품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냉장고도,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휴대폰입니다. 여러분처럼 나는 이 분야에 뭔가 관심이 있어서 창업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한번 집중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거예요. 가정사들이 냉장고로 뭔가 가전제품의 중심을 만들어서 굉장히 노력하죠. 크게도 만들어 보고요, 그죠? 모니터도 달아보고요, 그죠? 인터넷도 넣어보고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거실의 중심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죠? 거실의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24시간 생활의 중심은 휴대폰이 당분간 그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생각하니까 모든 가전사들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최근 들어서 SKT 텔레비전 광고하는 여러분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밖에 있던 차가 새벽 되니까, 그죠? 삐뽀 시동 켜지거나 또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체크한 정보를 어디다 보냅니까?
내 휴대폰으로 보내줘, 그죠? 열어보고 엔진 오일이 오늘 갈아야 되는구나, 공기압이 적구나, 날씨가 이렇구나 이야기를 하죠. 사물 인터넷이 되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도 휴대폰이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의 중심이 될까라는 관계들. 그래서 모바일 베스트,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모바일 베스트라고 하는 IT 분야의 기조가 2014년에 보다 확고히 진행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여러분 다 페이스북 하시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페이스북에서 강의의 자료를 찾습니다. 정말 강호의 고수들이 많아서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못 읽은 책들 찾아서 올려놓은 분들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결과적으로 모바일 전략으로 납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뉴스리드의 페이퍼를 출시를 해가지고 콘텐츠 모바일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수해가지고, 그죠? 페이스북이 좀 더 완결체로서의 SNS 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도 따라가는 일들입니다. 네이버 우습게 봤다가 지금 당한 사람들 많죠. 특히 네이버 우습게 봤다가 가장 혹독하게 실을 걷고 있는 매스미디어 사업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문. 다음도 다음이고 신문. 신문이 네이버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한 달에 받는 기사 제공료 수준이 여러분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대체로 각 사마다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것도 올해 들어서 떼써서 그렇게 받았답니다. 처음엔 300만 원. 그냥 내 거 많이 보여주면 낚이시는데 얘가 들어가서 뭐 하죠? 게이트 키핑 하는 겁니다. 자기들 순서대로 줄 세우고 자기들 순서대로 중요도 세우니까 조선중앙동화가 자임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각 신문사의 사이트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경우가 없죠. 내부에 머릿기사 뜨거나 우선순위 뜨면 찾아가서 보시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못된 기자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내용은 카톡인 것 같고요. 그죠? 해외용은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 지금 이제 성공을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카톡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해외 시장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어 먹을 거냐 고민이 많죠. 그 다음에 밴드. 제처가 어느 날 저는 정말 밤에 저거 한참 자는데 막 킬킬대고 웃길래 저 한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창들하고 밴드 하느라고.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새로 생긴 SNS 계정 때문에 예전에 텔레비전 신문 보고 인생을 허비를 했던 또는 인생을 소비를 했던 사람들의 인생 시간표를 새로 계산하면 카톡하고 네이버하고 라인하고 이렇게까지 다 합치면 하루 24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36시간이라는. 그럼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덕이 생깁니까? 소비시장이 그만큼 넓혀지는 거죠.